개전 6주차에 접어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확전과 휴전 사이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봉영식 연세대 개원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조금 늘렸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더 이상 미루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봉 교수께서는 트럼프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연기했다 이렇게 보시는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바꾸는 건 오늘의 일도 아니고 지난 1기 4년 때에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의 부담이나 정치적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이제 부담이 있다면은 만약에 그 지상 특수작전을 명령했을 때 아니면은 본인이 최후 통첩을 한 것처럼 민간 시설 파괴를 했을 때는 그것이 작전상으로는 성공하더라도 정치적 파장이 엄청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간 시설, 산업 시설에 대한 이런 파괴 명령을 했다는 것은 사실 국제법 명백한 위반입니다. 더군다나 그 얘기를 미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차례 공식적으로 명령을 했다는 증거가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이제 나중에 전범으로서 반인도적 전쟁 범죄 상황으로서 기소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대통령이야 그것을 무시할 수 있지만 밑에서 그 명령을 수행한 미국 군인들은 이 전범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미국 장성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이런 무차별적인 공격을 한다는 것. 미국군은 지금 국방장관 이야기로는 이런 시설들이 이중용도, 군사용으로 사용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군사 공격의 목표가 된다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굉장히 근거가 불분명한 어떤 법 적용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망치와 톱도 이중용도로 가능하니까 군사용으로 타격해야 된다는 말이 성립될 정도니까요. 그래서 지금 미국군 내에서는 상당한 그 요동이 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위험한 행동을 과연 누가 제어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가가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만큼 중요한 변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 교수께서는 그렇다면 트럼프는 시한을 한 번 더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 정말 끝나면 공격까지 갈 것인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진짜? 여러 차례 이미 타코를 했기 때문에 네. 이번은 마지막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도 미루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방식의 공격이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4시간 안에 다 끝내겠다. 정말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씩 하면서 이란의 반응을 살펴보고 혹시 이란이 다시 또 대화로 나올지를 지켜보고 한 단계씩 수위를 올려가는 방식이 될지 아마 그것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변수가 뭐냐면 네. 방금 전에 이 연합뉴스 TV에서도 보도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그 사우스파르스 이란의 정유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네. 그 이란의 석유화학 생산과 수출의 약 75%, 80%를 차지하는 산업 시설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공습을 해서 이란은 UAE에 있는 카타르에 있는 그런 LNG 시설을 공격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을 카타르가 선언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죠. 근데 미국이 이렇게 최후 통첩을 이란 측에 제시하고 종전에 관한 협상이 막바지에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미국과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군사시설도 아니고 산업시설에 해당하는 그런 이란 내 시설을 공습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이란이 과연 미국이 진정성을 가지고 종전협상을 하고 있는가. 진정성이 있다면 어떻게 이란이 이런 식으로
산업 시설에 대한 공습을 하는 것을 미국이 방관하고 있느냐, 이런 미국을 불신하는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이스라엘의 산업 시설 공격에 대해서 이란이 대칭적인 보복을 주변 걸프 국가의 산업 시설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란과 미국이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휴전 내지 종전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제3의 변수 때문에, 이스라엘 변수 때문에 그런 협상에서의 상호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깊어지고, 이런 것을 확실히 방지, 중단해야 된다는 보장을 미국이 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제어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이란의 요구가 더 강력하게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이스라엘 변수가 또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에 합의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스라엘 변수까지 얘기를 해보죠. 네. 네타냐후 총리가 얼마 전에 뭐 통화 한번 하면서 네. 전쟁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다고까지 전해졌는데, 이번 공격을 보면 독자적으로 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합의가 좀 있었을까요? 거의 뭐 합의하에 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협상, 이 중요한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교감 없이 사우스파르스 가장 중요한 이란의 가스전을 공격한다는 것은 네. 뭐 협상을 그냥 그만두겠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과 어느 정도 교감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이 사실 기울어진 거 아니냐, 더 이상 뭐 협상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고, 이미 이스라엘은 뭐 지금 일주일 내내 민간 시설, 산업 시설, 인프라 시설 계속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스전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끝까지 왔다는 얘기고,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불협화음 계속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요. 예를 들면 초반에 이스라엘이 테헤란에 있는 유류 저장고를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이 격노했었다. 그리고 이번 경우 말고 지난 또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을 공격했을 때 미국이 격노했었다, 그렇게 얘기가 보도가 됐지만 사실은요,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미 미국과 다 교감 하에 미국과 다 얘기 조율돼서 공격한 거다. 그래서 미국이 화를 내고 있지만 이미 미국이 다 알고 있었다. 미국의 승인을 받아서 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이 막았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요한 시설을 미국에게 승인도 받지 않고 공격을 했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말리는 척했지만 이미 이 이란의 전략 자산에 대한 공격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미 공격을 했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네. 이제 결과적으로 협상안이 제대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 대다수의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이란에서는 한 10개 정도 다시 한번 역제안도 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충분하게 협상이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떤 부분이 가장 걸려서 그럴까요? 이제 영구 종전을 약속하라는 것인데, 종전에 대해서는 수용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영구 종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왜 이란 전쟁을 시작했는가에 대한 거센 비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시달리게 되겠죠. 결국에는 7주 동안의 전쟁을 하고 나서 이란에게 준 것이 영구 종전이냐, 다시는 이란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것을 미국 대통령이 약속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거기서 핵 농축 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더라도 소위 헤그세 국방장관이 얘기한 대로 이 나쁜 사람들이 계속 정권을 잡고 있는데 언제 다시 핵 무력을 재개할지 모르고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할지도 모르고 미국을 상대로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할지도 모르는데 전쟁의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는 말은 틀리다, 이런 비판이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성취돼야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란 전쟁은 반드시 필요했고 완전히 승리했다고 선언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은 주변을 위협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핵 농축에 관해서는 모호한 조건이 많이 남아 있죠. 그 농축 우라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두 번째는 이 소위 나쁜 세력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능력이나 시설뿐만 아니라 그것을 폭력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데,
레짐 체인지가 지금 됐느냐 하면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렇게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이런 인질극을 벌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산업시설을 공격하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행동을 볼 때는 이것이 새로운 어떤 이란 정권이 등장했다고 보기는 힘든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전쟁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여기서 영구 종전까지 약속을 한다. 그렇다면 이제 이란 전쟁은 잘못된 전쟁이었고 전쟁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이란이 절대적으로 요구하는데 미국이 아직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종전 협상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이 10개 역제안 중에서 이 네. 종전, 즉 영구적인 종전 확약은 뭐 말씀하셨지만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넣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 45일짜리 휴전안을 받지 않는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핵심적인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신뢰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작년 6월달에 핵협상을 하는 중에 전쟁을 일으켰고 네. 올해 2월달에 핵협상 중에 전쟁을 일으켰다.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45일짜리 휴전을 하는데 일단 먼저 트럼프 대통령 선 휴전 후 협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휴전하고 그러면 중요한 핵이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시간을 넉넉히 잡고 밀도 있게 협상을 해보자는 건데 이란 입장에서 협상이 안 되면 그럼 어떡할 거냐. 협상이 안 되면 너 다시 공격할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이걸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45일짜리든 60일짜리든 이틀짜리든 휴전안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종전안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휴전안을 가지고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열 수가 없다. 무조건 전쟁을 끝낼 것이고 다시는 이란을 이렇게 유린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침략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약속을 해라. 네. 그리고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누가 미국을 통제해서 다시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게끔 만들 수 있나요? 사실상 저는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또 먼저 여느냐 아니면 다 끝나고 여느냐 이걸 가지고도 싸우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 중에 좀 놀라운 게 통행료를 미국이 받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석유를 오히려 미국이 팔아서 그 돈을 이란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얘기까지 넣어줬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것 같지는 않은데 트럼프의 생각은 도대체 뭡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의 성공을 정말로 원한다면은 이란 측에서 종전 협상에 응하고 또 미국과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식의 발언을 듣고 나서 이란 측 대표단이 얼마나 미국의 진정성, 종전에 대한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오히려 무조건 항복을 하라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를 본다면. 그런 식으로 본다면 지난번에 욕설을 섞은 이런 메시지를 SNS에 올린 것 등등을 포함할 때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주위 전문 관리와 장군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고 자기만의 세상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최대 압박과 파괴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란이 결국에 가서는 무릎을 꿇을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 위험성을 주의해서 제기하기 있기 때문에 내가 몇 차례 그런 최후 통첩을 연장을 했는데 결국엔 나의 깊은 마음속에는 완전 파괴밖에는 그 해답이 없다. 그리고 완전 파괴를 이란이 받든지 아니면은 그 과정에서 항복을 하게 만들든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그 확신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추진하니까 미국도 받겠다라든지 이란의 석유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얘기를 저런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다는 것은 네. 결국에서는 이란에 대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란 입장에서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자녀 임기 동안은 언제든지 다시 폭격을 하고 전쟁을 시작할 확률이 있다. 따라서 휴전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종전 그리고 재침공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이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그것이 모호할 때는 유일하게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지금 몇 상선에 대한 자유 통과를 허용해 주는 것은 미국을 의식하다기보다는 주변 국가와 다른 국가들에게 미국의 이런 입장이 이란이 종전 협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이런 점을 각인시키고자 하는 좀 유연한 전략적인 태도로 보입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란의 지도부에서는 뭐 온건파도, 협상파도 있겠고 강경파도 있겠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결국 강경파가 득세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란에서 협상파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협상파가 자리 잡기 어려운 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또 많이 암살을 했고 지금 남은 뭐 사람들은 혁명수비대 사령관들이 지금 주요 요직을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오늘 보도를 보시면 상당히 치명상을 입은 최고 지도자 모차타바 뒤에서 지금 혁명수비대가 사실 장성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을 어찌 보면 통치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지금 중요한 전략 자산이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놓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란의 전략 자산, 그러니까 이란의 안보 전략이라 한다면 대리 조직을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핵개발이었죠. 네. 근데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오히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더 아주 효과적인 안보 자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기 어려운 것만큼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포기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네. 오히려 거기다가 또 경제적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게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시킨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 그 대가를 치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호르무즈가 개방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두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 지나면 공격하겠다라는 마음을 좀 갖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교량, 발전소 등등을 다 이번에 공격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한다고 했으니까 뭐 순차적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만약에 명령 불복종 현상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교량과 발전소를 파괴한다고 해서 네. 과연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군부 그리고 신정 세력이 항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확전을 선택할 것인가 했을 때는 확전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죠. 이미 아부다비의 미국 철강 시설이라든지 바레인의 미국 알루미늄 산업 시설 그리고 미국의 이제 테크 회사들을 전쟁 목표, 타격 목표로 설정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발전소와 교량이라는 민간 시설을 미국이 건드리기 시작한다면은 이란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지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없다. 공멸밖에 없다 해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이런 산업시설, 민간시설 공격을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뭐 하르그섬 정복이라든지 특수작전을 한다 그러면 네.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성공은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대량의 미군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정치적 후폭풍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지금 조종사 한 명, F-15, 네. 조종사 한 명 구출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렇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화에 빗대서 얘기하기도 하고 헬세스 국방장관은 부활절이라서 예수 부활과 비교하기도 했는데 근데 그것이 역설적인 게 그렇게까지 자랑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수의 미군이 포로가 된다거나 아니면 사상자가 발생할 때는 부정적인 여론의 기류도 엄청나게 나올 것이죠. 그것을 이란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교량과 발전소가 다 파괴되는데 그리고 교량과 발전소가 파괴된다는 것은 미국의 이제 도덕적 위신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합리화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란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악의 세력을 몰아냈다고 하는데
이란 국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시작됐던 이 전쟁이 이란 국민들의 생명선, 전기와 물 이것을 폭파시킨다면은 아무리 이 47년 동안의 폭정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란인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아니면 반정부의 어떤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더 심각하게 제기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뭐 4시간 만에 모든 파괴는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청년, 뭐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통해서 네. 이 청년 인간띠, 즉 인간 방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있는지도 궁금하고. 글쎄요. 네. 글쎄 이거는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 많은 인간띠, 뭐 자발적 그리고 뭐 관제로 하진 않겠다. 그러니까 발전소를 지키기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뭐 청년들을 모아서 띠를 만들겠다. 근데 이걸 뭐 뻔하지 않습니까? 사실 관제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누가 거기 나와서 지금 폭탄이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발전소 옆에서 아이들이 청년들이 손을 잡고 서 있는 딱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대단히 이 관제성이 높고 이란이 이제 선전전으로 심리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충분히 저는 이란 당국이 지금 일부 주민들을 나오라고 해서 인간띠를 만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 상당히 이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공격해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공격을 하는 것도 문제고 저렇게 또 인간띠를 만드는 것도 문제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상 아무리 자발적으로 한다지만 또 이란이라는 정부가 이란 내에서 관제성 시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 주위를 이렇게 인간띠를 만들어서 미국의 공격을 막겠다고 하는 행위도 문제고 또 거기를 또 때린다면 더 큰 문제겠죠. 그래서 이건 상당히 위험한 이란에서 지금 추진 중에 상당히 위험한 정책일 수밖에 없고요. 네.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이제 여기에 대한 비난이 또 많이 쏟아지겠죠. 근데 이제 성일관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하신 게 그렇다고 미국이 때린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런다고 미국이 때린다면 아무리 관제 동원이 됐다 하더라도 네. 민간인이 저렇게 서 있는데 때린다? 발전소는 군사 시설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맞다. 군사 시설을 볼 수도 그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미국 국민들이 받아들인다. 그런 대통령의 발언을 그렇다면 세계가 미국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뭐 지금은 상관없다고 하겠지만 뭐 미국이 1년, 2년 살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와 교류를 완전히 중단할 것도 아니고 할 때 네. 이게 잘못된 전쟁이 아니라고 미국이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발전소 인간띠를 뻔연히 알면서도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이것을 미국이 나중에 정당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전범, 기소의 연유가 될 때 그때 이 명령을 수행한 미국 군인들의 이제 증언이 나오고 재판이 있을 때 그 정치적인 소용돌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것은 뭐 미국이 이란을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더라도 미국 자체가 미국으로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큰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감정이 격해져서 욕설을 섞으면서 이 망할 놈의 XX들 빨리 홀무즈 해협을 개방해라고 한 얘기도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국제법 얘기도 나올 거고 인권 얘기도 나올 거고 미국의 미래 얘기도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답답하고 화가 나니까 그런 감정적인 발언을 이제 한 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80년대 이라크와 이란이 전쟁을 할 때 5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저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그 이라크와 이란에서 이것을 신을 위한 전쟁이라고 해서 12살, 13살 소년병들이 전쟁에 무기도 없이 나가서 죽었습니다. 근데 죽고 나면은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자기 관을 메고 가는 장면들이 보도가 된 기억이 납니다. 비록 이란 인구의 대부분 약 58%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에 출생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동료에 얼마나 그 끌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것이 반면교사라면 예전의 사례라고 한다면 이란 국민들이 아무리 그 관제동원이라 하더라도 이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그런 저항력을 미국이 간단히 과소평가해서는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게 또 하나가 이제 모주타바 관련된 얘기인데 보면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외신은 중동 지역의 외신이 많았었는데 네. 이번에는 영국 매체에서 나온 것이 의식불명, 네. 통치불가, 그리고 사실상 장례 준비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까지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저희가 타임즈지에 대한 신빙성을 이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중동 언론, 이스라엘 언론, 뭐 최근에 쿠웨이트 언론이 러시아로 푸틴 대통령이 부상 입은 무스타바를 러시아로 데려가서 모스크바에서 치료를 했다. 네. 거기 있다라는 보도까지 저희가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처음으로 이제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는데 알 수가 없죠. 소식통을 어느 소식통을 중동에 있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 어떤 정보를 입수해서 보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생존 신호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부상의 위험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부상을 심하게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죠. 그 사망을 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이스라엘 쪽에서 했던 얘기는 부상을 입은 것은 맞으나 사망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기서 나오는 이 보도도 거의 뭐 저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뭐 장례식을 치를 정도의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은 거의 뭐 확실시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토도 안 도와줬고 한국도 안 도와줬고 물론 이제 청와대에서 확인한 바로는 다른 나라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나왔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를 여러 번 언급한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너무 이제 지나치게 반응하거나 우려하지는 않는 것이 정확하지 않은가. 저도 정부의 해석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인터뷰 동영상을 주의 깊게 봤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원망과 분노를 쏟아낸 건 아니거든요. 이 나라 저 나라 불만을 터뜨리다 보니까 한국 얘기 나왔고 일본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오스트레일리아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 얘기도 나왔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부터 지금 대통령으로 5년째 직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동안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그것을 강조한 차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이란 전쟁 때문에 한국에 대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던가 악화됐다고 보기는 힘들고 전반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서 질타하는 과정에서 네. 주한미군이라든지 김정은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하는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란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랫동안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 제재를 푸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번 전쟁을 끝까지 버티는 겁니까? 아니면 협상까지 빠르게 가야 되는 겁니까?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협상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이란에 있는 수뇌부는 제재 푸는 것보다도 자기들의 생존, 그러니까 이 정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쨌든 호르무즈를 끝까지 가져가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다시는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는 어떤 안전 장치를 만드는 것이 이 정권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는 뒤로 미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봉용식 연세대 교원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